죽어가는 이들의 후회,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안내서.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호스피스 간병인 브로니 웨어와 호스피스 간호사 로스 맥페든의 연구 및 다양한 생활연구소와 여러 자료를 통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후회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후회들은 타인의 기대와 시선, 선택에 대한 책임 회피, 비교와 불확실성, 소속감에 대한 본능적 욕구, 공동체 가치 강조 문화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또한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미래만을 기다리는 삶이나 돈과 사회적 성공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 완벽한 선택을 추구하는 태도 역시 후회를 낳는 원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딱 이르렀을 때 내가 평생 가장 소중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주 솔직한 후회들을 통해서요. 아, 이게 진짜 잘 사는 거구나 하는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과연 무엇이 잘 산 인생일까? 우리 모두가 뭐랄까 평생을 바쳐서 이 답을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요. 가장 확실한 힌트는 이미 모든 걸 다 경험하고 그 길의 끝에서 본 분들이 남긴 말 속에 있을 수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와, 이 말 정말 그렇지 않나요? 끝이 없는 마라톤이라니 상상만 해도 막막하잖아요. 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언제 전력으로 뛰고 언제 잠시 숨을 고를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저 결승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선택, 모든 순간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마지막 순간에 남겨진 아주 선명한 목소리들, 그 메아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사실 이 지혜를 세상에 널리 알린 분이 계세요. 바로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처음에는 다들 죽음을 부정하고 화도 내고 그러시다가도 정말 마지막 순간이 오면 놀라울 만큼 평온하게 자기 삶을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정신적 성장을 이루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성찰의 순간에 나온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많은 대화 속에서 세대나 성별, 살아온 환경 이런 걸 다 떠나서요. 가장 공통적으로 나왔던 후회는 과연 뭐였을까요? 정말 압도적인 1위.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모두 가슴이 좀 뜨끔할지도 몰라요. 바로 이겁니다. 아, 정말 가슴을 쿵 치는 말이죠. 이게 가장 흔한 후회였다고 해요. 삶의 마지막에 와서야 문득 깨닫는 거죠. 어라? 내가 살아온 이 삶이 진짜 내 것이었나? 아니면 그냥 부모님, 사회, 주변 사람들 기대에 맞추려고 했던 한편의 연극이었나? 하고 말이에요. 마음속에 품었던 수많은 꿈들이 그냥 해보지도 못한 일로 남아버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인 거죠. 이렇게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후회가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셨던 후회는 바로 시간에 관한 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균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후회는 특히 그 시대의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나왔다고 해요. 평생 직장에 매달려서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소중한 순간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아내와 또 남편과 나눴어야 할 시간들도요. 결국 돈이나 명예 같은 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안타까워하신 거죠. 자, 일과 삶의 균형 문제에 이어서요. 세 번째로 많이 나온 후회는 우리 내면의 문제, 바로 감정에 대한 거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괜히 갈등 만들기 싫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 꾹꾹 눌러 참을 때 많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다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억누른 감정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게 안에서 곪고 원망이 되고 심지어는 몸의 병으로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바로 그 후회였습니다. 그 밖에도 공통적인 후회들은 정말 많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옛 친구들하고 연락이 뚝 끊겨버린 거. 또 나중에 하다가 결국 돌보지 못한 내 건강. 그리고 이건 어쩌면 가장 슬픈 후회 같은데 스스로에게 더 행복해도 괜찮아 하고 허락해주지 않았던 것. 듣고 보면 정말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평범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같지 않나요?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들 비슷한 후회를 반복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말하자면 끊임없는 줄다리기 같은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가족, 사회, 직장 같은 타인의 기대가 나를 막 잡아당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 꿈, 내 가치, 내 행복 같은 나 자신의 욕망이 나를 잡아당기는 거죠.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리고 후회는 보통 이 줄다리기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후회라는 게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유용한 학습 도구예요.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배우는 말 그대로 회고적 후회고요. 더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전망적 후회라는 건데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한다.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를 내비게이션처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후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져요.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들은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하잖아요. 어쩌면 후회라는 건요, 내가 한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대신에 그때 다른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그 책임의 무게를 살짝 피하려는 그런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의 본질을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까요. 이 후회라는 녀석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 그 원칙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원칙,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이죠. 바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내 삶의 나침반을 내 손에 쥐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길일까? 이런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선택이 정말 내 인생에 의미가 있나? 이 질문에 내 스스로 응, 맞아! 라고 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완벽이 아니라 성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솔직히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선택을 통해 내가 무언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훨씬 줄어들고 당연히 후회도 적어지겠죠. 세 번째 원칙은 정말 강력하고 실용적인 도구예요. 바로 10 법칙이라는 건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딱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첫째, 이 결정 때문에 10분 뒤에 내 기분은 어떨까? 둘째, 10개월 뒤에는 어떤 결과가 와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10년 뒤에 나는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당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네 번째 원칙, 바로 선택했으면 전념 하라입니다.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뒤돌아보면서 저쪽 길로 갈 걸 그랬나 하고 미련의 에너지를 쏟지 말자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을 최고의 길로 만드는 데 온 힘을 쏟는 거죠. 철학자 니체가 말한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완벽한 선택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생에 딱 하나의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생은 객관식 시험이 아니거든요. 어떤 길을 가던 그 길만의 장점과 어려움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한 길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네요. 그렇다면 후회가 아예 없는 삶, 그런 삶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진짜 목표는 후회를 빵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목표는요, 내 모든 선택이 진짜 나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설령 도중에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해도 마지막 순간에 딱 한마디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정말 나답게 살았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어요. 철학자 니체의 생각에서 가져온 질문인데요. 만약 오늘 바로 이 하루를 앞으로 영원히 똑같이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어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매일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